자, 3월 29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요 마지막 연구과제 풀이를 남겨놓고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연구과제 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새로 시작할게요. 자, 주피터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자, 문제를 보면은 0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의 총합을 반복문 하나만 써서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반복문은 while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while문 써서 만들려는 거겠죠. 자, 이 과정에서 조건문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어찌됐건 총 합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합계를 구할 때는 반복문 시작 전에 변수를 0으로 먼저 준비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공식처럼 설정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100까지를 반복하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합계를 저장할 변수고요. 초기식을 먼저 지정하죠. i는 0이라고 줄게요. 초기식이고요. while, 자, 조건이 100까지라고 했으니까 i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101보다 작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조건식 100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101보다 작다 라고 설정하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토탈에다가 i를 더하면, 이거는 만약에 통상적으로 i가 플러스 이퀄 1씩 커진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0부터 100까지의 모든 수에 대한 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짝수들의 합이었어요. 0부터 시작해서 짝수가 되려면은 0, 2, 4, 6, 8, 10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칙을 찾아보면은 2씩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감식을 1씩 키우는 게 아니라 2씩 키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증감식을 2씩 설정하면 짝수만 처리하기 위해서는 2씩 증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프린트 0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의 총합 그리고 %d 출력해서 토탈이라고 구하면은 결과가 이제 2550이 나오죠. 안녕하세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100명의 학생들로부터 혈액형을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자, 혈액형이니까 블루드 타입이라고 정할게요. A가 3개, 그 다음에 O가 하나, B,
AB, 또 O형, AB형, AB형, O형. 자, 이렇게 혈액형이 있는데, 리절트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A형은 0명, B형은 또 0명, AB형은 0명, O형도 0명이라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각각 A형은 3명, B형은 2명, O형도 3명, AB형은 2명이 되게끔 집계를 하라는 거죠. 자, 요 코드는 아니에요. 리절트의 A번째에다가 플러스 이퀄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항목이 나올 때마다 확인해 보면 되는데, i는 0부터 while i가 블루드 타입의 길이보다 작을 동안 이라고 하면은 리스트의 길이가 나올 거고, 인덱스 번호는 항상 리스트보다 1 작을 때까지 존재한다라는 규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면 이 i는 리스트의 인덱스를 대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린트 블루드 타입의 i번째를 출력해 보면은 전체 혈액형이 쪼르륵 나와요. 아이고, 무한루프 됐네요. 증감식을 넣어야죠. i 플러스 이퀄 1.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혈액형을 리스트에서 하나씩 스캔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블루드 타입의 i번째라고 하는 항목을 변수에 하나 담을게요. bt는 블루드 타입의 i번째다. 그럼 이제 이 bt가 각각의 리스트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if bt가 a라면 리절트의 a번째는 플러스 이퀄 1. elif bt가 b라면 리절트의 b는 플러스 이퀄 1. elif bt가 ab라면 리절트의 ab형의 플러스 이퀄 1. 그렇지 않으면 리절트의 O형은 플러스 이퀄 1.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프린트 리절트를 해보면 집계가 다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리절트에 들어가는 요 리스트의 키값과 조건에 쓰는 bt가 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예제를 한 번만 더 추적해보면 리절트의 bt에 해당하는 형태든 플러스 이퀄 1이라고 해주면 블루드 타입의 i번째 항목이 bt니까 요 원소 값들이 bt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건데, 이 변수를 갖고 리절트의 bt에 해당하는 걸 써라 라고 했으니까 리절트의 a, 리절트의 o, 리절트의 b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에 바로 접근이 되죠. 위에 코드보다 훨씬 짧죠. 물론 위에 코드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수업 진도 안에서 충실히 연구하신 결과니까 이것도 이제 정답이긴 한데요. 효율성으로 보면은 아래 게 훨씬 더 좋죠.
1번 연습 문제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3번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파트 16 중고과제 풀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려놨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될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네, 오늘 해야 될 얘기는요, 두 번째 반복문인 포문이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포문은 와일문보다 유형이 훨씬 더 다채로워요. 그리고요, 와일문보다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와일문하고 포문을 두 개를 동시에 정리하는 게 부담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와일문 버리세요. 그냥 포에 올인하셔도 돼요. 왜냐면 얘가 99.9% 쓰여요. 그러니까 일단 와일문보다는 포문에 좀 더 힘을 주셔야 될 거예요. 자, 두 단원인데요. 반복의 범위 설정. 요거는 우리가 와일문에서 봤었던 예제를 그대로 포문으로 변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랑 이제 표현 방식만 조금씩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문은 좀 더 다양한 용법이 있어서 연속성 자료용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들어가 보죠. 자, 반복문을 처리하면은 초기식, 조건식, 증가함식 이런 것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파악하기가 힘든 건데 얘는 range라는 함수를 써서 특정 변수의 변화 범위를 미리 한 줄에 다 설정을 해요. 그래서 초기식, 조건식, 증가함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 줄에 다 있기 때문에 while문보다 편리해요. 포하고서 어떤 변수를 명시하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름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뭐 K, X 뭐 하셔도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보통 인덱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덱스의 앞글자 따서 i라는 변수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range, 시작값과 종료값입니다. 그 다음에 코딩 구문 설명할 때 리스트를 제외하고요. 대괄호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증가값을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플러스 1로 설정이 되고요. 뭐 둘씩 건너뛴다거나 셋씩 커진다거나 좀 이렇게 특이한 증가값을 넣을 때는 세 번째 항목에다 따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i 값이 시작한 요 값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여기를 계속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슬라이싱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0부터 종료값 10이라고 하면은 0부터 10까지가 아니에요. 파이썬에서 어떤 구간을 설정하면은 항상 그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0, 10이라고 설정하면
실제 반복 범위는 0부터 9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 x가 레인지 1부터 10일 전까지라고 하면은 x의 반복 범위는 1부터 10까지 따로 증감식 설정 안 했으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안에서 이 x를 그냥 1부터 10까지 계속 바꾸시면서 계속 10번 하시면 돼요. 그럼 x는 요 자리에 출력되니까 쪼르륵 바뀌겠죠. while문보다 훨씬 심플해요, 확실히. 자, 그럼 이제 구구단 출력하기 가보죠. x는요, 숫자를 입력받아서 정수로 변환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한번 출력해서 확인해 봤어요. 여기서는 7이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반복을 돌아요. y가 1부터 9까지죠.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합니다. 일단 x는 7이라고 박아놨어요. 여긴 7이고요. 이 y가 1부터 9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z를 계속 만들어내요. 7 곱하기 1부터 7 곱하기 9까지 되는 거죠. 자, x는 7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y는 1부터 9까지, z는 7 곱하기 1부터 7 곱하기 9까지 값이 됩니다. 그러면 7 곱하기 1부터 9까지, 그리고 7 곱하기 1부터 7 곱하기 9까지의 결과값을 여기 세팅하면은 9구단 7단이 나옵니다. 확실히 while문보다 파악이 쉬워요. 그래서 얘를 더 많이 써요. 저도 파이썬 지금 한 5년째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while문 일부러 쓰라고 해도 잘 안 써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만약에 진짜 실무형 프로그램, 실무형 수업이라고 했다면은 아예 맘 같아서는 while문 수업 안 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이 수업 끝나고 나면 다른 자료를 또 찾아서 필요한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책에서 만약에 while문이 나왔다. 그럼 최소한 해석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소개해드린 것도 있었어요. 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총합을 구할 건데,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건데요. 합계를 구하기 위해선 반복문 시작 전에 합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공식처럼 생각을 해주세요. 뭐가 됐건 합산을 해야 되면은 변수를 일단 0으로 반복 시작 전에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x는 1부터 10까지입니다. 1씩 증가죠. 자, 그러면서 sum 스스로 x만큼 증가해라 라고 그 단항연산자를 썼는데, x만큼이라는 게 1부터 10까지니까 sum 스스로 1 증가, 2 증가, 3 증가, 4 증가 그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x가 1일 때 0에서 시작해서 1 증가하면 1, 1에서 2 증가하면 3, 3에서 3 증가하면 6, 이런 식으로 x가 얼마일 때 썸이 어떻게 바뀌는지예요. 0부터 시작했는데 x가 1일 때 썸이 1만큼 증가하면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썸의 변화량을 쪼르륵 출력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값의 변화 단계 조절. 레인지 함수의 세 번째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은 변화량 설정이 됩니다. 이거는 0부터 50 전이니까 0부터 49까지죠. 49까지 10씩 증가해요.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A가 0, 10, 20, 30, 40. 여기서 10이 또 증가하면 50이 되니까 조건에 안 맞죠. 조건은 49까지니까요. 그래서 50이 되면은
A가 50이 되면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B는 10부터 0, 10부터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0 전까지니까 1까지만 해요. 그래서 2씩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쪼르륵 작아지죠. 보시다시피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봤었던 예제를 그대로 포문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실습하신 후에 나중에 자료 다시 검토하실 때 지난 시간 실습 파일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좀 괜찮을 겁니다. 근데 포문은 이제부터 본 게임이에요. 연속성 자료형 대표적인 게 리스트인데 0, 10, 20, 30, 40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인덱스 번호가 0, 1, 2, 3, 4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리스트의 길이는 5죠. 0부터 5 전까지 1씩 증가. 이 규칙성 때문에 반복문은 리스트하고 항상 같이 다녀요. 리스트가 나오면 반복문 같이 나오는 건 인지상정의 무조건이에요, 그냥.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포문에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시해요. 자, 인덱스 번호를 기반으로 포문을 쓰는 경우에요. 문자열, 튜플, 리스트 같은 연속성 데이터는 인덱스 번호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포문을 써서 원소들에 접근하는 게 모든 원소 각각 접근하는 것보다 수월해요. 괄호하고 0번째, 괄호하고 1번째 이런 것보다 아까 길이가 5였으면 0부터 5 전까지 i를 1씩 증가해라. 그리고 리스트의 i번째에 접근해라. 그럼 이 자리가 알아서 0, 1, 2, 3, 4가 되는 거니까 리스트의 모든 원소를 접근하는 게 훨씬 수월하죠. 근데 수월하기는 한데 이제 i번째 i가 몇이었더라 하다 보면은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게요. for in list. 리스트를 그냥 걸어버려요. 만약에 리스트가 100, 200, 300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리스트를 그냥 반복문에 걸어버려요. 그럼 요 i는 순차적으로 100, 200, 300이 돼요. 리스트의 각각의 원소가 요 변수에 알아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대입이 됩니다. 단점은 현재 출력되고 있는 게 몇 번째 항목인지 알지는 못해요. 출력되는 값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지만. 자, 시즌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넣습니다. 이 시즌스의 길이를 체크하니까 4가 나왔어요. 사이즈는 4죠. 그럼 레인지 0부터 4 전까지니까 i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i번째 원소라고 하면은 0부터 3까지가 쭉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s에는 시즌스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꺼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i가 0일 때는 봄, i가 1일 때는 여름 이런 식으로 i 값이 증가하면서 리스트에서 꺼내오는 걸 하나씩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게 i라고 하는 게 계속 등장하면은 슬슬 헷갈려요. 자, 이번엔 msg라고 하는 리스트에 python is 굿을 넣는데요. 리스트를 그냥 반복문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i가 순서대로 python is 굿이 돼요. 그래서 i만 출력하면은 각각의 원소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인덱스 번호는 1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출력하는 게 몇 번째 항목인지 알지 못해요. 짝수 번째만 골라서 출력해라 뭐 이런 거는 대응을 못하는 거죠. 자, 응용입니다. 100, 82, 98, 76, 51 이렇게 5개의 성적을 갖고 있어요. 이 성적에 대한 총점과 평균을 구할게요.
총점을 구할 때는 각각의 항목들이 몇 번째 거인지는 필요 없거든요. 일단 싹 더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자체를 반복에 걸었습니다. 그럼 V는 각각의 원소가 하나씩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씩요. 그러니까 이 V만큼 토탈한테 V만큼 증가해라 라고 하면은 토탈이 100 증가, 82 증가, 98 증가, 76 증가, 51 증가 순서대로 하겠죠. 반복이 끝나고 나면 토탈에는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전부 더해져 있을 거예요. 자, 총점에서 과목수로 나눌게요. 과목수는 길이를 가져오면 되죠. 그럼 평균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정수 부분에 목만 구했습니다. 그냥 슬래시 하나를 갈지 슬래시 두 개를 갈지는 여기서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점의 0번째, 평균의 1번째. 자, 이렇게 TPL 만들면은 이렇게 중괄호 써서 번호 지정하는 경우는 포맷 함수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토탈과 AVG. 그사님 어떨 때는 %D, %S를 쓰고 어떨 때는 이렇게 썼는데 이거 어떨 때 뭘 써야 됩니까? 대중 없으면 그냥 쓰고 싶은 거 쓰는 겁니다. 어차피 그냥 출력 결과를 만드는 게 목적인 거기 때문에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저는 최대한 예제 만들면서 골고루 쓰려고 노력을 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하다 그냥 저 혼자 코딩하라고 하면 요 스타일에 많이 치중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자, 여기서 요 문제에서 만약에 두 번째, 네 번째 과목에 총점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 포문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은 몇 번째 항목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처리를 못 해요. 자, 그래서 포문의 끝판왕입니다. 포인 그 다음에 에너미레이트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리스트를 이렇게 딱 전달하시면요, 얘가 리스트에 대한 인덱스 번호와 원소 값을 알아서 분해해서 탐색을 합니다. 출력하는 i는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고요, v는 리스트의 그 i 번째에 대한 원소예요. 그래서 리스트의 모든 원소를 알아서 탐색합니다.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이렇게 동시에 값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해요. 자, 시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이에요. 그냥 몇 번째 값은 무엇이다 라는 거를 출력한 건데요. 이 리스트를 에너미레이트 함수한테 던지면은 i는 알아서 0, 1, 2, 3, 4, 5 이렇게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가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V는 리스트의 각각의 원소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이 됩니다. V를 출력하면은 쪼로록 나오겠죠. 자, 포문은 반복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학습정리에 적을 게 좀 없더라고요. 포문의 연속성 자료형의 탐색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자, 포문에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함수는 range in to from. 레인지였죠. 원래 레인지 함수를 파이썬 매뉴얼에서 설정하면요, x부터 y까지의 등차 수열을 만든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등차 수열이라는 용어를 이제 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거부감이 좀 세서 그냥 범위를 설정하는 함수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문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 형식, 문자열, 리스트, 튜플, 정수. 포 A in 하고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넣을 수 없는 데이터 형식. 자, 이거는요, 연속성 자료형을 탐색하는 기능이에요. 문자열, 리스트, 튜플은 연속성 자료형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 그냥 꼴랑 5라고 넣으면은 이건 좀 애매하죠? 정수는 아니에요.
여기다 만약에 문자열을 지정하시면 이 A가 문자열의 각각의 한 글자가 돼요. 자, 포문에서 원소의 인덱스와 키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함수는 에너미레이트였죠. 자, 여기까지 일단 실습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수업 내용이 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문제거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 하나 넣습니다. 실습하고 문제까지 하시면 조금 버거우실 것 같은데 다음 교시 8시 15분에 시작할게요. 조금만 늦출게요. 평소보다요. 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자, 연구과제 문제 풀이를 좀 해볼게요. 자, 코드 블록 하나 생성하고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1부터 그 숫자까지의 곱한 값을 이제 구하는 거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임의의 숫자를 입력받은 후에 팩토리얼을 구해라 라는 게 과제였어요. 일단 숫자를 입력받아야죠. 숫자니까 인트로 변환해서 받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은 1부터 x까지 들어가려면은 x보다 1 큰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x가 포함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싹 다 곱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 y라고 하죠. 총합을 구할 때는 0으로 초기화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거는 곱하는 거예요. y 곱하기 이퀄 i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곱해야 되니까요. 근데 0부터 시작하면은 암만 곱해봐야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를 구할 때는 초기 값이 1로 들어가요. 그래서 프린트 y라고 하면 아마 5팩토리얼이 120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17강 문제 이것도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18강 들어가죠. 자, 우리 수업 거의 마지막쯤 다 돼서 그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기 전까지는 사실상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PPT 자체가 이론을 위한 어떤 그 설명보다는 그냥 바로 실습 예제로 넘어가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파이썬 그 2개월 차에 들어가면은 이론은 전체 수업의 절반이 좀 안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활용하는 거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PPT로 이렇게 코드를 뜯어서 드리기보다 그냥 통째로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교환이 아니라 그 자료 형식이 조금 바뀝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보여드리면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그냥 통째로 코드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바꿔요. 후반부 가면요. 왜냐면 코드가 워낙 길기 때문에 PPT에 넣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나 샘플로 보여드려 보면은 그냥 잠깐 쉬어가자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주말반에서 했었던 건데 그 수강하신 분이 지금 학업 중이신 분이셨는데 여기 다니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주제가 웹사이트 크롤링이었어요. 아무래도 파이썬 들으시는 분들 중에 크롤링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여기 보니까 이제 대학별로 페이지 누르니까 여기 학과 정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상세보기 들어가면은 학과에 대한 관련된 간략한 정보가 있고 그리고 학과 소개는 PDF 파일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하나를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거를 모든 페이지를 싹 다 돌면서 하게끔 한번 반복문을 걸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이게 최종 목표인데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주석도 풀게요. 자, 이제 전체 실행시키면 잠깐 쉬어가자는 의미로 다음 달 그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돌릴게요. 아까 보셨던 숭실여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요. 모든 학과 정보를 싹 긁어올 거고요. 그걸 엑셀로 저장할 거고 학과 소개 PDF는 싹 다 다운받을 겁니다. 자, 열심히 돌고 있어요, 얘가. 네, 지금 돌고 있죠. 뭐뭐뭐를 저장했습니다라고 계속 뜨죠. 네, 여기 폴더 보시면 PDF 파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너무 많이 돌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은 숙명여대 학과 리스트라고 해서 싹 다 학과 정보를 긁어 옵니다. 보통 이제 업무하다 보면은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자료 정리하는 업무가 이제 신입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장 조사해와라 라고 하면 쇼핑몰에서 특정 상품 조사해서 싹 긁어붙이는, 원래 예전엔 네이버 쇼핑에서 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좀 소지 없는 사이트로 좀 비슷한 기능 만든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웹브라우저를 띄우지 않고 파이썬이 지 혼자 도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뭐냐 로그인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는 못 들어가요. 중간중간에 키보드 같은 걸 입력해야 되는 것도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웹브라우저를 직접 띄워요. 파이썬으로.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제어를 해요. 키보드 입력도 제어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요약하는 과제 일주일에 한 개씩 나오는 게 너무 싫어갖고 제가 쓰려고 만든 건데요. 일단 문장을 이렇게 텍스트로 넣었다고 치고요. 웹브라우저를 띄울 거예요. 그래서 파파고에 접속시킨 다음에 이거를 문장 단위로 복사해서 파파고에다 칠 거예요. 그러면 번역된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다시 복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딕셔너리로 정리할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브라우저에서 손을 뺐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위에 보시면 자동화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고 뜨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일반 노래 가사였나 아니 영문 기사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얘는 알아서 이렇게 돌고요.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엑셀로 저장을 시킨 거죠. 그러면 어딨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요. 저장 형식을 조금만 더 핸들링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대학원 다니는 동안 되게 잘 써먹은 거고요. 팝하고 여기에 한글을 집어넣으니까 알아서 여기 영어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파일을 한글 파일로 바꿔봤죠. 한글 파일로 이렇게 바꿔봤죠. 이건 뉴스 기사 복사한 거고요. 졸업하려고 뭔가 썼더니 과제 같은 거 할 때마다 영어로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역으로 저렇게 수만 돌려서 넣어봤죠. 이게 정확도를 좀 높이려면 얘가 번역하는 시간이 드니까 한 문장당 한 3초 정도 대기를 시켜야 돼요. 실제로는 번역 결과 나올 때까지 무한루프 돌면서 계속 기다려요. 근데 이제 논문 하나 번역했더니 한 40분, 5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놓고 그냥 잤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쓰려고 만든 거예요. 잘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저것 해봤는데 컴퓨터 쪽 문장은 구글 번역이 더 낫었어요. 근데 학술 논문 같은 경우는, 학술 논문이나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팝하고가 더 낫더라고요. 이런 거를 했었죠. 근데 보시다시피 코드가 되게 길어서 이때쯤에는 이제 PPT로 드리는 건 좀 한계가 있어서 그냥 저렇게 그냥 통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뭐 쉬어가자는 느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시작할게요. 자,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조건문, 반복문 그런 것들을 봤잖아요. 걔네들의 특성은 전부 어떤 구문에 대한 블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을 서로 중첩했었습니다. 들어가 보죠. 자, if문, while문, for문 이런 것들을 봤는데 얘네들이 서로 상호 포함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아까 while문은 버려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 케이스만 추려보면은 if 안에 if 안에 for 안에 if, 그 다음에 for 안에 for입니다. 요번 단어는 요 네 가지 케이스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부터 코딩 테스트라는 형식이 성립이 돼요. 특히 포 안에 포부터는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거예요. 자, 중첩 조건문입니다. if 안에 if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코드의 블록을 판단하시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자, if의 전체 블록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if문 블록, else 블록,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독립적인 if가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블록 간의 관계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조건문이 중첩이 되면요, 일단은 약간 두리뭉실하게 어떤 조건을 판단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판단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입력을 받았고요. 입력한 값을 72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72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72가 70보다 크다. 조건 참이죠. 그럼 안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60을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조건부터 클리어를 못하니까 else로 건너뛸 겁니다. 그때는 패스하지 못했습니다가 나오겠죠. 지금은 72니까요. 자, 조건이 참이라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패스입니다를 출력하래요. 얘는 출력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줄 들어갔더니 조건을 또 판단하네요. 자, 72가 90보다 크다. 안 맞죠? elif로 갑니다. 72가 80보다 크다. 이것도 안 맞죠? 그럼 연결된 else로 갑니다. C입니다를 출력하고, 자, if 끝났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요번 단원에서는요, 우리가 영작을 하기 전에 먼저 해석하는 걸 먼저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해석하는 거에 먼저 중점을 두세요. 여러 번 보시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직접 작성할 때 구문 형식이 만들어져요. 얘도 언어예요. 이번엔 반복문에 포함된 조건문입니다. 포가 있고요. 이 안에 if가 들어있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반복문이라는 걸 먼저 일단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매 반복 회차마다 조건을 판단해요. 주로 반복문 안에 조건이 있으면은 반복문 할 때 우리가 이 변수값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 조건값이요. 이 조건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1부터 10까지 변하는데 만약에 i가 얼마일 때, 그렇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요 i 값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넘버에다가 10을 입력했다고 할게요. 자, 총합을 구하긴 할 건데 xy 변수 두 개를 준비했고요. i는 1부터 넘버 플러스 1이니까 반복 변화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죠. 자,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i가 1일 때는 2로 나누면 나머지 1입니다. 그럼 else로 가겠죠? 1일 때. i가 2일 때는 2로 나누면 나머지 0 맞죠? 3일 때는 else로 가고요. 4일 때는 if,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 수는 짝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if문은 i에 대해서 짝수와 홀수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짝수, i는 홀수 이렇게 각각 출력하고, 짝수일 때는 x에다가 합산을 하고요. 홀수일 때는 y에다가 합산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짝수와 홀수를 나눠서 합계를 내게 되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반복문 안에 if문이 있으면 매 반복 회차마다 조건을 판단한다. 그리고 대체로 요 값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 요번에는 반복 수행 시 마지막 회차 생략하기입니다. 이것도 알게 모르게 꽤 많이 들어가요. 자, 만약에 요 조건문이 없다면, 그리고 요 프린트가 들여쓰기가 밖에 있다면요, i를 먼저 한번 출력을 해요. 0부터 4까지니까요. 그리고 i를 출력하고 빼기 곱하기 5, 빼기를 5개 출력하는 구분선 짓는 거예요. i 출력하고 구분선, 또 출력하고 구분선, 출력 구분선, 출력 구분선, 출력 구분선,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로 이렇게 사이사이에 뭔가 집어넣을 때는 마지막 회차는 빼요. 자,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i 값이 0부터 4까지 변하는데 0, 1, 2, 3만 놓고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려면. 근데 반복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힌트는 5라는 값이 있어요.
얘를 가지고 처리하려면 1, 2, 3, 4 자, 0부터 5까지면 반복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인데 1씩 증가시키면 5가 되죠. I 값을 1씩 증가시키면 아래처럼 나오죠. 그러면은 이 5를 갖고 물고 늘어지면 마지막 회차는 값이 똑같으니까 마지막 회차를 빼려면 5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은 쪼르륵 성립이 되죠. 그래서 I 플러스 1이 반복의 요 최대값보다 작다 라고 설정하면 마지막 회차가 빠집니다. 이건 공식처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은근히 쓸 때가 많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중첩 반복문입니다. 이거 좀 골치 아파요. 자, 일단 바깥의 것만 먼저 보세요. 자, 얘네를 뺀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i가 0부터 2까지입니다. 1씩 증가고요. 그래서 i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 여기다 출력하면은 이 자리에 0, 1, 2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i에 대한 반복 수행 종료 이게 한 세트예요. i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 i는 0 반복 수행 종료 한 세트. 그리고 마지막 회차 생략하고 구분선을 그었으니까 쭉 긋고 i가 1일 때 반복 수행 시작 수행 종료 선 쭉 긋고 또 i가 2일 때 반복 수행 시작 반복 수행 종료. 일단 요 단위가 i에 대한 반복이죠. 이 상황에서 안에 반복문이 또 들어가면은 i가 0일 때 j는 0부터 4까지 여기를 다 끝내기 전까지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여기를 다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다시 1로 가죠. i가 이제 1이 되면 다시 들어와서 얘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바깥의 반복문이 한 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쪽의 반복문이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래서 i가 0일 때 j는 0부터 4까지 i가 1일 때 j는 0부터 4까지 i가 2일 때 j는 0부터 4까지 이게 중첩 반복문의 동작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외웠어요.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그냥 쭉 외워보세요. 2단에서 3단으로 가기 전에 1부터 9까지 곱하죠. 3단에서 또 1부터 9까지 곱하죠. 이거 다 하고 나면 4단으로 올라가죠. 이게 중첩 반복문의 규칙이거든요. 그럼 만들어보죠. 자, 일단 출력할 수식의 문자열 패턴을 준비했습니다. i는 2부터 9까지. 그럼 i가 일단 2일 때 안으로 들어와서요. j는 1부터 9까지 반복합니다. k는 i 곱하기 j니까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가 성립이 되겠죠. 미리 준비한 이 문자열 식에 i, j, k를 넣습니다. i는 2로 돼 있고 j는 1부터 9까지고 k는 i 곱하기 j니까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가 되겠죠. 이 수식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요. 쪼르르륵 출력이 됐죠. 자, i에 대해서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고 구분선 그립니다. 자, 이제 한 턴이 끝나서 i에 대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i가 3이 돼요. 그러면 안쪽의 반복문은 또 1부터 19까지 계속합니다. 그럼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출력하고 선 긋고 또 돌아가고 4가 되면은 또 i 1부터 다시 하고 9구단 형식에 맞춰서 구문 보시면 돼요. 자, 요예제는요,
실행을 하시면요, 출력할 수 있는 양이 양이 초과됐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제 보고 싶으면은 요거를 클릭하세요라는 내용이거든요. 얘를 클릭하면은 전체 출력 내용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 창으로 열릴 거예요. 그 전까진 점점점으로 말줄임 처리처럼 나올 겁니다. 자, 구문 유형들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복문의 흐름 제어입니다. 반복의 수행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부득이하게 무한반복으로 설정을 해요. 대신에 무한반복으로 설정할 때는 특정 조건이 성립될 때 반복을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약어가 쓰이는데요. 브레이크,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 키워드를 만나면 반복을 강제로 종료합니다. 컨티뉴, 실행 흐름이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예제에서 요 두 가지 예약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면 되고요. 무한 루프,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복 조건이 잘못 설정돼서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수행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스킬이 아니라 피해 가셔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게 구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얘 보면은 x가 1이래요. x가 10보다 작다. 1이 10보다 작다. x를 출력하는데 x가 1씩 감소합니다. 그러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10에선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안 끝나요. 보통 무한루프 돌릴 때는 여기에다가 그냥 대놓고 true라고 걸어요. 작정하고 무한루프 돌리는 거예요. while문 적으실 때 조건식에 괄호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됩니다. 파이썬은 사실 안 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 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른 언어 습관이 돼서 저도 모르게 된 건데 지금 발견했어요. 근데 괄호 넣어도 별로 문제 삼진 않아요. 파이썬. if도 마찬가지예요. if 조건 들어갈 때 괄호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대놓고 무한루프를 걸었어요. y는 0이래요. 일단 안에 들어와서 y를 1 증가시켜요. 그럼 0부터 시작했으니까 일단 1이 되겠죠? 자, y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1이니까 아니죠. 일단 if 패스. y가 10보다 크면 1이니까 아니죠. 이것도 패스. 그러면 hello python y 1 출력합니다. 자, 끝났으니까 돌아가요. y가 증가해서 2가 돼요. 2를 2로 나눈 나머지 0 맞죠? 컨티뉴를 만납니다. 컨티뉴를 만나면 무조건 조건식으로 강제 올 거예요. 뒤에 안 가요. 이게 컨티뉴의 기능이에요. 자, 이런 식이면 이제 y가 또 증가하니까 3이 돼요. 요거 건너뛰고 3 출력. 또 돌아가서 y가 증가해서 4가 되면은 컨티뉴에 걸려서 돌아가고 5가 되면은 출력. 또 가고 6이면은 컨티뉴에 걸려서 끝나고 7이면 출력. 8이면은 컨티뉴에 걸려서 1로 돌아가고 9면은 출력. 그 다음에 증가해서 10이 되면은 요 if문에 걸려서 컨티뉴로 가죠. 또 증가하면 11이 될 겁니다. 자, 11일 때 볼게요. 일단 첫 번째 if문은 조건이 안 맞으니까 넘어가요. 근데 11이 10보다 크다. 맞죠? 그럼 브레이크를 만나잖아요. 브레이크는 반복문 안에 처리할 게 남아있건 말건 그냥 나가요. 컨티뉴는 무조건 조건식으로 워프, 브레이크는 무조건 빠져나가기. 자, 요 예제는 컨티뉴와 브레이크의 그냥 기능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약간 억지스럽게 만든 거고요. 홀수만 출력하고 싶으면 차라리 요거 다 빼고 if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만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게 더 간결해요. 그냥 컨티뉴아 브레이크의 기능만 소개해드릴 목적으로 만든 예제예요. 자,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서로 중첩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이번 단원의 주제였습니다. 조건문을 이중으로 중첩하면 어떤 조건이 참일 때에 대한 세부 조건을 판단하는 거고요. 반복문 안에 조건문을 넣으면은 반복 과정의 매 회차마다 조건을 검사해요. 근데 이때는 주로 반복문에서 쓰는 인덱스 값에 대한 조건 분기를 수행한다. i 값 갖다가 물고 늘어진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었고요. 반복문을 이중으로 중첩하면은 바깥의 반복문은 일종의 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요. 안쪽의 반복문은 열을 담당합니다. 2 곱하기 1이 있을 때 얘를 행으로 보시고 이걸 열로 보시면 될 거예요. 2 곱하기 2, 2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행렬을 운운했던 게 2차 리스트가 있었죠. 그래서 2차 리스트하고 중첩 반복문이 짝짝꿍으로 돌아요. 그때부터는 진짜 코딩 테스트예요. 자, 반복문 안에서 쓰이는 브레이크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강제로 종료시키고요. 반복문 안에서 쓰이는 컨티뉴는 현재 반복문의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합니다. 자, 반복문의 중첩돼서 안쪽 반복문이 담당하는 영역은 행열, 원소 전체. 열이에요. 두 개가 중첩되어 있으면 바깥에 게 행, 안쪽 게 열입니다. 반복문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예하고, 네, 브레이크였죠. 반복문을 수행하면서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예하고, 컨티뉴였죠. 자, 여기 실습해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있으나, 근데 두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8시 50분이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실습하시고 요거 연구까지 해볼게요. 일단은 실습 시간 언제까지 잡아야 될까? 고민되네요. 9시 20분쯤에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지 제가 여쭤볼게요. 자, 그럼 실습하겠습니다. 자, 연구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실습 다 마무리 되신 것 같으니까요. 풀이 들어갈게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를 따져라 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눈이 있죠. 2, 3, 4, 5, 6. 첫 번째 주사위가 이렇게 있을 때 두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2일 때도 1, 2, 3 동일하죠. 3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주사위가 눈금이 하나 바뀌는 동안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번째 주사위의 모든 눈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복을 이중으로 돌리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사위를 돌려서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뽑아볼게요. for i in range 1부터 7 전까지. 반복문 이중으로 돌릴 때 주의하실 거는 변수가 겹치면 반복이 엉켜요. for j in range 얘도 1부터 7 전까지. 자, 일단은 주사위를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출력해 볼게요. 프린트 %d, %d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i, j를 출력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오죠. 자, 근데 이 경우의 수를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두 눈의 합이 6이 될 때래요. 그러니까 i 더하기 j가 6이 될 때를 뜻하는 거죠. 조건을 겁니다. if i 더하기 j가 6이라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뽑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의 수가 전부 몇 개인지를 개수를 세래요.
개수도 일종의 합계예요. 근데 더해지는 값이 무조건 1씩 더해지는 거죠. 손가락 하나씩 꺾어가면서 개수 세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카운트할 변수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할 때마다 이 카운트를 1씩 증가시키면 경우의 수는 총 %d 입니다 라고 하고서 여기다가 카운트를 걸어주면 이제 결과값이 나오죠. 개수를 세는 거는 1씩 증가시키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 답안입니다. 어떤 수 i가 x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그 다음에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일 때 이 수를 x와 y의 공배수라고 한대요. 자, 두 개의 정수 x, y를 입력받으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입력받아서 1부터 100까지 범위 안에서 x와 y의 공배수를 모두 출력하고 총합을 구하라. 자, 그럼 1부터 100까지 범위 안에서 반복하는 동안 i가 in range 1부터 100까지니까 1,101로 해야겠죠. 하는 동안 이 i가 x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인 조건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그게 공배수인 거니까 2% 그 i를 x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두 개 조건이 성립해야죠. and i를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다 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공배수의 성립 조건이니까 공배수 일단 여기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총합을 구하래요. 또 반복 시작 전에 변수 하나 준비해서 이 i 값을 그 변수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자,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코드 짜볼게요. 자, x는 int input x를 입력하세요. y는 int input y를 입력하세요. 자, 두 개 입력 받고요. 1부터 100까지 반복해요. for i in range 1부터 100일. 만약에 i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 그리고 i를 y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0이라면 print i 이렇게 하면은 공배수가 나옵니다. 3과 5 이게 3과 5의 공배수예요. 자, 얘네들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변수 하나 준비하고 출력되는 값들의 합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print %d와 %d의 공배수의 총합은 %d x와 y의 공배수 총합은 토탈이다 라고 출력해 주면은 다시 3과 5를 입력할게요.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죠. 제가 의도한 문제 답안은 이건데요.
제가 의도한 문제 답안은 이건데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푸셨어요. 딴 건 다 이렇게 똑같이 가고요. 공배수를 구하는데 진짜 수학식을 붙이시더라고요. i를 x 곱하기 y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다. 3하고 5 하면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참고용으로 하나 같이 캡처해 놓을게요. 파트 18 연구과제 풀이입니다. 네, 톡방에 또 올렸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풀이는 다 됐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이거를 가지고 이 시간대 진도를 나가기 좀 애매하고 안 하자니 시간이 좀 그렇고 해서 문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건가? 자, 전에 우리 그 내장함수에 대해서 처음 소개해 드릴 때 문자열 1을 A라는 변수가 문자열 1일 때 이거를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int라는 함수에다가 이 A를 줘서 그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 담으면 숫자로 변환이 된다고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x는 100인데 이거를 역으로 문장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str이라는 함수한테 주면은 문장으로 바뀝니다. 전에 그 내장함수 얘기했을 내장함수 소개해드릴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문자열 100이 돼요. 자, 그러면 for k in y 라고 하면 출력할 때 k를 출력하시면 결과가 1, 0, 0이 나와요. 문자열 자체를 반복문으로 사용하면 요 k가 각각의 글자가 됩니다. 해볼게요. s는 hello일 때 for k in s 라고 해서 프린트 k라고 하면
K는 각각의 글자가 돼요. 자, 여기까지가 힌트예요. 자, 1부터 만까지 8이라는 숫자가 총 4000번 나타난대요. 그럼 8이 등장하는 숫수를 카운팅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8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8이라는 숫자를 모두 세셔요. 예를 들어 8888이면 8이 4개 나오는 거예요. 난이도를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키느라고 제가 좀 난이도를 쉽게 각색하긴 했는데요. 구글 입사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수업 진도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예요. 한번 어떻게 풀지 한 40분까지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풀이 해드릴게요. 자, 40분까지 녹화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오늘 교환 3개 보내드렸잖아요. 2개씩 보내드릴 때는 시간이 남더니만 맘먹고 3개 보내드리니까 시간이 딱 이러네요. 그 마지막 교환 파일의 1페이지예요.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앞으로 종종 듣게 되실 거예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우리 많이 쓰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알고리즘은 자료 구조라고 하는 용어는요, 효율적으로 접근이나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을 뜻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이런 거를 관리하는 방법을 총칭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요. 일련의 절차가 있어요. 이런 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를 컴퓨터 쪽에 갖다 대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미 우리는 어렸을 때 공식이라는 얘기로 배웠어요. 알고리즘하고 공식은 정의가 같아요. 수학 공식이요. 근해 공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잘 정제된 코딩 공식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학교에서 열심히 수학 공식 외워서 그거 갖고 수능 문제 풀잖아요.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에 대한 몇 가지 유형들을 쭉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응용 예제들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보통 전공으로 치면 한 3, 4학년쯤에 한 학기 과목으로 들어가거든요. 얘가 이제 몇 가지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는데, 실러버스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단원이 순환과 탐색이에요. 1단원 이름이 거의 다 이래요. 순환이라 하면 반복 돌리는 걸 얘기하고요. 탐색이라 하면 반복 돌면서 리스트 같은 연속성 자료형의 원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기초 유형은 리스트를 순환하면서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지난 일요일에 주말반이 종강을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학생분, 그분이 학교 과제라고 물어보셔서 수업 시간에 풀이해드린 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체스판이에요. 딱 봐도 익숙한 문과 비슷하게 생겼죠. 이 체스판에 퀸을 배치시키는데, 각각의 퀸이 서로 공격하지 않을 수 있게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 이게 N퀸 문제라고 해서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무슨 수학자가 틀렸대요, 그거. 그래서 유명해진 문제예요.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에요. 요 문제도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문자열도 하나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10,000개를 탐색하는 거예요. 반복 돌면서.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부터 만까지 반복을 해야죠. for I in range 1부터 만 1까지 탐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숫자를 우리는 문장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한 글자씩 건드릴 수 있어요. K는 str의 I입니다. 이걸 가지고 for S는 S in K라고 하죠. 프린트 S라고 하면 자, 좀 출력되게 너무 많을 테니까 그냥 브레이크 걸게요. 여기서 한 번만 멈추라고요. 브레이크는 임시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1만 하고 마는구나. if i가 20보다 크다면 이렇게 하면은 숫자를 각각의 글자로 쪼개요. 두 자릿수가 가는 거, 두 자릿수를 보면 이제 바로 쪼개지기 시작하죠. 한 글자씩 쪼개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 S가 각각의 숫자인데, 그럼 만약에 I가 반복을 돌다가 2381이다 라고 하면은 K는 따옴표 거친 2381이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리면 S는 2381이 돼요. 반복문에다 문자를 걸면 한 글자씩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 S가 8인 게 전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세면 돼요. 그래서 if S가 8이라면 카운트하라 그랬죠?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반복 시작 전에 변수 하나 준비합니다. 카운트는 0.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이 맞으면 카운트 플러스 이퀄 1. 자, 그래서 프린트 8이라는 숫자는 총 %t 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4000번 맞죠. 자, 막간을 이용한 번외편 문제였습니다. 다음 기수부터는 수업 시간에 연구 과제로 넣어도 되겠는데 이거 생각보다 짧은데요. 그 제가 취업반 학생들한테 이제 문법 설명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하는 얘기가 항상 있는데 두 가지예요. 일단은 저는 마음에 드는 노래를 들으면 그거를 한 번에 듣고 외울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외워야겠다라고 맘먹으면 외울 때까지 들어요. 횟수를 정해놓고 듣는 게 아니라. 근데 되게 신기하게 코딩 수업은 한 번에 보고서 안 외워지면 되게 다들 좌절하세요. 한 번에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코드 내용을 복기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코딩 공부를 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탐구하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는데요. 저는 코딩 공부가 그 의사분들 공부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 우리 처음 들어왔을 때 거의 손도 못 썼죠.
근데 이제 환자들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사례가 이제 수집이 되니까 그때부터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조만간 이제 완전 다 풀린다고 기사 났더라고요. 걸려도 격리 안 하고 뭐 그런다는 것 같던데.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코드를 계속해서 접하시면서 사례를 모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공통된 규칙을 찾으세요. 그게 공학의 공부 방법이에요. 왜라고 공부하는 거는 인문학이죠. 인간은 왜 태어났나 뭐 그런 거 공부하는 거죠. 규칙을 발견하셔야지 이게 왜 그럴까를 찾으시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맥락에서 못 푸셔도 됩니다. 사실 문제 낼 때마다 연구과제 푸실 거라고 기대 안 하거든요. 근데 한번 풀이를 들은 다음에 그 후에 재도전하실 때는 조금 결과가 달라야겠죠.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요거까지 자료 다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요.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